1.2절에서는 데이터 필터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많은 수의 열에서 원하는 열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여러 열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행을 추출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데이터를 내려받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모델, 특정한 값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골라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엑셀의 필터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범주형 형태가 아닌 연속형 변수에 대한 필터링은 엑셀 필터 기능에서는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필터 기능처럼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행들을 추출한 방법과 필터 기능을 이용한 분석, 그리고 차트들을 점프 내에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에서의 데이터 필터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데이터 테이블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행을 선택하여 일단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 분석하는 데이터 필터 방법과, 두 번째, 전체 데이터 테이블 자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분석할 수 있는 로컬 데이터 필터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필터링을 하기 위한 점프넷 기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로우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메인 메뉴에 그 로우라는 메뉴 밑에 있는 서브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메뉴가 맞습니다. 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물에 있는 그 레포트 창에서 이런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위쪽에 있는 로우 셀렉션과 그 데이터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원하는 행을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이블 메뉴에 서브셋 메뉴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물에 특정한 그래프의 어떤 아이템들을 선택하면 바로 데이터 테이블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데이터 테이블의 서브셋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테이블 서브셋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쿼어라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을 마우스를 가지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행을 여러 개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그 행 번호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행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 선택한 세 개의 행을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서브셋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이 테이블 메뉴를 보시면 서브셋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서브셋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대화 상자의 현재 디폴트를 보시면 이 로우 부분의 아웃라인에 셀렉트 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셀렉트 로우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상에서 선택한 행들이란 뜻이 됩니다. 이 옵션이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OK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데이터 테이블은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그 데이터 테이블에 선택된 그 행들만 가지고 만든 데이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 서브셋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때 그 데이터 테이블 내에서 그 선택한 행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 필터링 기능의 첫 번째인 그 로우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스쿼어란 데이터를 보시면 그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math 그리고 eng 그리고 kr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서브젝트가 math인 데이터만을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우 셀렉션이라고 하는 메뉴는 로우란 메뉴가 있는데요. 이 로우란 메뉴를 보시면 로우 셀렉션이 있습니다. 이 로우 셀렉션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select where라는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이 select where라는 문구는 마치 그 SQL 문장과 비슷한데요. 자,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subject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콤보 상자가 있는데요. 이 콤보 상자에는 여러 가지 부등어 관련된 기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블랭크가 있는데요. 이 블랭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subject 값이 math인 것을 원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math라고 입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입력했는데 여기 이 자체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만약에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싶다라면 좌측에 보시면 매치 케이스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매치 케이스 체크박스를 이용하게 되면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값을 입력을 했다라면 이 아래쪽에 add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add condition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한 그 조건이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그 조건에 맞는 행들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은 subset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메뉴에 subset을 선택을 하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 select row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들만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로우 셀렉션에 의해서 두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기능은 바로 이제 데이터 필터라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 필터를 이용하면 그 로우 셀렉션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그 원하는 행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사용한 스쿼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의 로우라는 메뉴를 보시면 저 아래쪽에 이렇게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필터 앞에 붙어 있는 아이콘을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 위에 있는 툴바에도 동일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필터는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툴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데이터 필터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데이터 필터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이런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 데이터 필터를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그 데이터 테이블 바로 옆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은 지금 보시는 대화 상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4개의 열 이름들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브젝트 중에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행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이 subject라고 하는 컬럼을 마우스로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플러스 기호를 선택합니다. 이 플러스 기호는 바로 add인데요. 자,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subject라고 하는 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3가지 카테고리가 지금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eng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eng가 들어있는 행들이 선택이 될 테고 그리고 KOR을 선택하면 KOR이 있는 행들이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수의 조건을 선택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로 더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택한 거 이외에 다른 행들을 선택하고 싶다면 그 위쪽에 보시면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인버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선택한 버튼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이외에 다른 행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 방법 자체는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테이블 सब셋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행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2개 이상의 변수를 이용해서 그 조건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선 서브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열을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한 그 행을 선택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2개 이상의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을 줘서 해당되는 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subject라고 하는 그 변수에서 eng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는 변수에서는 그 점수가 80점 이상인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행을 데이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툴바에서 데이터 필터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사용할 두 개의 변수가 subject와 return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자, add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bject처럼 범주형 타입의 변수 같은 경우는 버튼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return처럼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간을 나타내는 파란색 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ubject를 우리가 eng라고 했고, 자, 그럼 eng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return 같은 경우는 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바를 80이 되는 숫자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를 정확하게 80이 되도록 움직이는 것이 마우스 컨트롤러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 경우는 그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8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행이 한 개가 보이는데요. 자, 이처럼 두 개 이상의 그런 변수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하고 연속형 그 모뎀 타입을 갖는 변수에 대한 조건 설정은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컬 데이터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로 셀렉션이나 데이터 필터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을 찾고 그것을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러한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로컬 데이터 필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로컬로 작용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테이블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 분석한 결과 레포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어떤 카테고리별로 구분지어서 결과를 보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예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급여와 대출금이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요. 마지막 열에 있는 그 론과 그 앞에 있는 페이먼트, 이 두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Y 컬럼에다가 페이먼트와 론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여하고 대출금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한 가지 추가로 자,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별에 따라서 이런 대출금과 급여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컬 데이터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로컬 데이터 필터는 여러분들이 점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레포트에 항상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좌측에 있는 이 디스크립션 쪽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 아래쪽에 로컬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 레포트 왼쪽에 로컬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항목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변수들이 모두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성별을 선택을 하고 자, add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버튼들 중에 F를 누르게 되면 여자에 해당하는 급여와 대출금에 대한 분포가 보일 테고 그리고 M을 누르게 되면 남자에 해당하는 급여와 대출금의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떤 그 분석 레포트 창에 추가로 지정한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라면 그걸 이용해서 구분지어 보는 것이 바로 로컬 데이터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좀 더 해볼 텐데요. 자, 예를 들면 로컬 데이터 필터에 가가지고 스타트 오버를 누르게 되면 자,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부서별로 혹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파트먼트를 선택을 하고 자,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각 부서에 해당하는 그 옆에 빈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각각의 부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결과물들이 오른쪽 화면에 구분이 지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로컬 데이터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 데이터 필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트리뷰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점프 내 대부분의 분석 레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 빌더인데요. 이 그래프 빌더에서도 로컬 데이터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 데이터 필터를 그래프 빌더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 중에서 그래프 빌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 좌측에 있는 페이먼트와 론을 선택을 해서 Y축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페이먼트하고 론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이 성별 데이터를 끌어다가 X축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성별을 구분해 가지고 막대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남녀 간의 급여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별로도 이런 차이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로컬 데이터 필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빌더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로컬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컬 데이터 필터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좌측에 우리가 갖고 있는 6개의 변수가 나타났는데요. 자, 그 중에서 디파트먼트를 선택을 하고 자, 애드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두 5개의 부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부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남녀 간의 급여 차이 그리고 대출금의 차이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로컬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 결과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프 내의 대부분의 기능에서 이런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T검정과 같은 가설검정 기법에서도 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남녀 간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T검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요. 자, T검정은 보통 fit y by x라는 메뉴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fit y by x를 이용해서 T검정을 한번 수행해 볼 텐데요. 자, 위쪽에는 아이콘들 중에서 여기 있는 fit y by x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y 리스폰스에다가 페이먼트를 집어넣고 x 팩터 자리에다가 섹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원웨이 어널리시스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그 풀드 T 또는 T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등분산일 때는 풀드 T를 이용하고 자, 이분산일 때는 T 테스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분산을 가정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 테스트를 선택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분산을 가정한 T 검정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분석된 결과는 부서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남자, 여자를 구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부서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컬 데이터 필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원웨이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있는 로컬 데이터 필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좌측에 있는 로컬 데이터 필터에서 우리가 디파트먼트를 선택을 하고 자, 애드를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의 그 부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부서를 선택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부서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런 T검정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이 로컬 데이터 필터라고 하는 것은 점프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던 데이터 필터 또는 로우 셀렉션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에서 일정한 데이터를 끄집어낸 후에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로컬 데이터 필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원본 데이터인 전체 데이터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분석된 결과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로컬 데이터 필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